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연금에다가 그 적립을 하는 세대지만 은퇴하신 분들 이제는 연금 인출기에 도입기에 있으신 투자자분들도 네.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뭐 펀드에 가입되어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조금 환매해가지고 그렇죠. 현금화해서 빼내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월배당 ETF 투자했으면 거기서 매월 나오는 캐시들을 그러네요. 그냥 뭐 인출하시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넣지는 않았고요. 미국 탑10 채권 혼합 ETF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5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5개 기업은 사실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은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지수라는 것은 정기 변경을 합니다. 모든 지수가 다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거를 뭐 연 한 번 하느냐, 연 2번 하느냐, 분기마다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이 ETF도 그런 정기 변경을 통해서 시가총액 5개 기업에도 약간 변화를 주면서 또 채권 부분에는 또 안정성을 보강한 그런 ETF가 저희도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연금 계좌에서 조금 투자가 될 만한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우리가 뭐 국내 시장도 뭐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ETF라는 것은 조금 그런 시장의 변화에 몸을 맞춰가야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연금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단일 종목보다는 단일 종목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렇죠. 그 기업이 계속 뭐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계속 1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또 그런 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압축 포트폴리오, 거기에 채권의 안정성을 보강한 ETF, 소울 미국 탑5 채권 혼합 ETF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탑5를 조정해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좋네요. 뭐, 네, 그 뭐 5위에서 6위 됐다고 매몰차게 빼진 않아요. 그래서 원래 5개 있던 애들이 다음 정기 변경 때 봤더니 얘네들 7위에 있어. 그럼 너 그냥 여기 있게 해줄게. 약간 그런 식의 조금 유두리는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형주 5개에 투자하면서 채권 혼합에 ETF. 그럼 채권도 5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는 9종목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뭐 10종목 이상이면 되니까 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되게 좋은 게 제가 퇴직연금 그 계좌 운영할 때 꼭 그 현금 30%인가 20%를 못 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너무 이거 상품만 얘기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죠. 저도 맨날 이제 뭐 좀 주식형 ETF만 투자하다 보니까 뭐 그 위험 한도 다 찼다고 그러고 근데 봤더니 나 현금 있는데 그 30%꽤 되거든요. 30%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채권 혼합 그 뭐 탑5라든지 개별 소수 종목 채권 혼합 ETF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안전자산으로 구분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보거든요. 그거의 허들은 채권이 60% 이상의 60%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은 100%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봐서 부담 없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웅달님 처음 뵙고 웅달님도 저희 이제 소울 ETF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그래도 어려운 전략은 아니지만 ETF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던 구조의 ETF가 월배당 ETF예요. 네, 월배당.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제가 삼성자산 코덱스에도 있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월 지급식 펀드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월 지급식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월 지급식 펀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내가 일을 할 때처럼 따박따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펀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 시장이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모두 다 주식 전문가로 막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조금 다들 겸손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막 꿈을 찾아 투자하는 것보다 월배당 ETF, 월배당 구조의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빨리빨리 수익 난 데 있어서는 현금화를 하고 그 현금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를 처음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운용사에서 월배당 ETF를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한 21개 정도 월배당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판을 깨졌네요. 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네. 누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든 한 걸음 먼저 나아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S&P 500 지수는 저희가 왜 맨 처음 월배당 ETF로 생각을 했냐면은 어쨌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지수에 투자도 하면서 뭐 어느 정도의 좀 배당도 빨리빨리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도 한 1.5%로 뭐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월 분배 재원으로서 ETF에서 분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좀 진정한 월배당 ETF를 출시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뭐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미국 투자도 워낙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SCHD라는 ETF가 작년에 진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형 ETF들의 2022년 자금 유입을 봤더니 SCHD가 4위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S&P 500이나 이런 대표 지수에 버금가는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배당 전략도 많은데 왜 SCHD였을까 봤었을 때 배당금의 증가 어떤 폭이나 꾸준함이 뭐 굉장히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월배당이든 정기 배당을 받는 목적으로 ETF를 투자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 배당금은 꾸준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는 것보다 내가 1월에 뭐 10만 원 받으면 2월에도 한 11만 원 받고 뭐 이러고 싶지 10만 원 받고 뭐 3만 원 받고 이런 변동성은 싫잖아요. 그런 변동성도 낮고 봤더니 꾸준히 증가를 해요. 금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거의 그런 트랙 레코드들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이제 SCHD 투자하시지만 또 다시 연금. 연금에서는 외화 표시 자산 투자를 없으니까 특히 그쪽에 더 좀 성격이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 이거 그냥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연금을 통한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좀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과 같은 좀 불확실성 시대에는 요거 좀 가져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재원으로 뭐 테마 ETF에 조금 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알파를 키우기도 하고 괜찮은 시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월배당이라는 것들은 뭐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어떤 배당 전략이 기반이 많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은 뭐 저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한 번 그냥 기말 배당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분기 배당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기업들도 뭐 3, 6, 9, 12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3월에 하고 어떤 기업은 4월에 하고 네.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배당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초자산이다, 미국 주식이.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기 채권형 ETF, 네. 그 다음에 솔 미국 탑5 채권 혼합, 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 세 개를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네. 그렇고 제가 이제 탄소 배출권 아까 천연가스 얘기하면서 막 얘기 드렸는데 섹터별 ETF. 그러니까 올해는 다시금 조금 친환경 정책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각국에서 약간 그런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한 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산이 집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IRA나 뭐 리파워 유럽. 네, 리파워 EU. 네, 리파워 EU 그런 네. 것들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보다 정책에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는 약간 정책하면은 너무 단기적인 테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이 예전에는 막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세계화였지만 이제는 나만 잘 살 거야. 내 자국 경제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배척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더더욱 탈세계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경직되는 어떤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국가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막 뚝딱뚝딱 조립해가지고 완성품 만들고 그런 시대가 서로 돕는 시대가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안 되고 막 거기서 공장 안 돌려가지고 원자재 납품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견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제조업을 어쨌든 우리 그 국가에서 하겠다라는 기조이고 뭐 유럽도 더더군다나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끔찍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화석연료나 이런 어떤 자원 에너지에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이끌겠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 친환경에서도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하면 또 탄소 배출권도 사실 탄소 배출권이 탄생한 목적 자체가 사실 넷제로예요. 빨리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이 굉장히 민감한 그 주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 그냥 화석 연료 쓸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국가들이 너 화석 연료 쓰면은 탄소 배출권의 비용을 통해서 너 더 돈 많이 들게 하겠어 라는 그런 압박을 주면서 전환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탄소 배출권으로서 비용 압박을 줘서 기업들이 빨리빨리 친환경에 투자를 하고 친환경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친환경 탄소 배출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실 2021년에 ETF 투자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ESG 탄소 배출권 이렇게 조금 친환경 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중국 태양광도 상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좀 현실적인 대안인데 태양광의 글로벌 어떤 밸류체인을 봤더니 중국이 짱인 거예요. 그렇죠. 짱이죠. 맞아요. 중국이 폴리실리콘이라는 태양광의 어떤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뭐 모듈 셀까지 글로벌 그 시장 점유율을 한 90%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중국이 압도적이기 전에는 유럽, 독일이 굉장히 많은 또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거 비용이거든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력이 드는데
중국은 그 전력이 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비용적인 어떤 메리트를 통해서 뭐 유럽의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업들 대비 경쟁력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태양광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차이나 중국 기업에 포커스한 태양광 ETF도 출시를 하고 지금 운용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2023년에는 또 중국도 좀 괜찮은, 네, 부양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ETF 명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솔 차이나 태양광 ETF입니다. 솔 차이나 태양광 네. ETF. 네. 탄소 배출권은요? 탄소 배출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는 유럽이 가장 좀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솔 유럽 탄소 배출권 ETF, 그리고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가 있는데, 네. 글로벌에는 유럽이랑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탄소 배출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럽 탄소 배출권은 예를 들어 뭐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라면,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뭐 선진국 ETF에 투자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조금 분산되어 있는. 네. 그래서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를 통해서 또 탄소 배출권 시장에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애널리스트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이 탄소 배출권, 친환경, 네. 그리고 이런 태양광, 뭐 그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주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이미? 많이 올랐다가 또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네, 지금 정확히 제가 그 솔 차이나 태양광 ETF의 한 주당 가격이 한 8,000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제 10,000원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오르다가 6,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다시 8,000원대로 회복해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러니까 작년에 오히려 이제 친환경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에너지 쇼티지 때문에 오히려 좀 화석연료들이 좀 떴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뭐 S&P 500 섹터들의 흐름을 보면은 S&P 500은 연간 뭐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에너지 섹터는 한 30-40%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스무스하게 전환이 신재생으로 돼야 되는데, 신재생이 조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뭐 천연가스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당장의 지금의 그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기에서 약간의 이게 잡음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좀 화석 연료가 부각을 받았다면은 올해는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더 그러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 더 친환경에 구체화된 정책들이 뭐 작년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도 나오긴 했지만은 올해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집행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업들에게 실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네. 채권형, 그리고 주식과 채권 혼합한 것도, 그리고 월배당도 소개해 주시고 네. 탄소 배출권, 친환경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거를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네. 퇴직연금 계좌로 좀 운영하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많이들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연말에 그 세액공제. 네, 세액공제 받으려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월에 많이 뭐 가입들 하시고 적립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뭐 연말에 몰아서 하시기보다는 매월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적립식처럼 분산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관련해서 적립금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다가 지금 이제 900만 원까지 됐고, 그리고 이게 뭐 그 나이에 따라서 뭐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게 900만 원으로 통일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득이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상, 총 급여가 1.2억 원 이하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세액공제율이 13.2%. 그러면 118만 8천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셔서 또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118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돌려받는 거죠. 900만 원을 넣는데. 네. 그래서 이제 900만 원, 연간 9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로 나눠보면 아까 75만 원? 75만 원. 네. 그래서 월 75만 원 정도는 꾸준히 우리가 뭐 IRP나 이게 이제 900만 원이라는 게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에서는 600, 그리고 IRP와 포함해서는 900, 그리고 IRP 단독으로도 900만 원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매월 75만 원 정도씩 내가 이 계좌에 적립을 해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ETF에다가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적립 투자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일정한 금액, 일정한 주기로 그냥 시장 상황을 안 보고 어떤 시장에 대해서 꾸준히 적립을 해가면 그 가격이 높았을 때 내가 그 ETF를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가격 뭐 계속 이제 물 타는 거죠. 네. 물을 타면서 계속 이제 어떤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성장을 믿는다면은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것인데 그런 믿음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 이런 적립식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뭐 시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적당한 금액과 적당한 시기를 골라서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 계좌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개인연금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내가 매월 개인연금에 50만 원을 적립을 하는데 회사에서 50% 정도 지원해주고 내 돈 50% 태워가지고 계속 그렇게 매월 개인연금에 적립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연금에서 ETF 투자하는 것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제가 그냥 글로벌 주식 펀드를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과가 괜찮아요.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할 때, 내 계좌 망가져 있을까? 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떨어졌을 때, 시장 판단하지 않고 계속 물을 탔던 거죠.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 10년 있다 봤더니 괜찮은 성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배당 ETF를 말씀을 드리는데 월배당 ETF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금 계좌에서. 예를 들어 내가 그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100 정도 투자를 하고 거기서 연 한 4%씩 그 나오는 그 재원을 가지고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하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런 전략들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ETF에서 나오는 배당은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계좌에 찍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ETF에서 100원의 배당금이 나왔어요.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15.4% 빼고 그러면 얼마죠? 뭐 한 85% 정도, 85원 정도가 내 계좌에 원청지수돼서 찍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해도 되죠. 85원 가지고 뭐 투자하지, 전기차 투자할까? 근데 85원이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는 100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 계좌에서 빼지만 않으면. 빼지만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은 굉장히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날 수 그러네요. 그 있을 것 세금 같고. 액수만큼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월배당은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연금에다가 그 적립을 하는 세대지만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 이제는 연금 인출기에 도입기에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을 하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뭐 펀드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어느 정도 조금 환매해가지고 그렇죠. 현금화해서 빼내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월배당 ETF 투자했으면 거기서 매월 나오는 캐시들을 그러네요. 그냥 뭐 인출하시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한 단계를 없애줬다는 것만으로도 월배당 ETF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 어쨌든 나 이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네. 이제 3.3에서 5.5% 저율과세 되기 때문에 그거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펀드에서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오늘 뭐 네. 이번 달에 배당 들어왔네 이 캐시 그냥 인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월배당 ETF가 좀 연금 계좌에서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 네, 뭐 연금 인출기에 돌입하신 투자자분들이나 지금 적립해 가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월배당을 좀 연금 계좌에서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55세가 지나서죠. 네. 그럼 그 지나서 그때 뺄 때는 그냥 그거 저기 연금세라고 하나요? 네네네. 연금소득세? 맞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5세에서 65세까지는 5.5고 그 올라가면 4.4고 더 이제 올라가면 3.3이고. 근데 이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1,200만 원이 그러니까 연간 인출 금액이 1,200만 원이 넘는다면은 좀 더 떼고. 그거는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200만 원이 넘는 순간 내 다른 소득과 합해가지고 종합소득과세가 붙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는 누진세잖아요. 그 소득의 금액에 따라 세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게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그냥 1,200만 원 넘으면은 종합소득과세야 이게 아니라 그 종합소득과세의 레인지가 있잖아요. 뭐 세율이 뭐 굉장히 낮은 그 한 자릿수에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뭐 40 몇 %까지 가는데 그 종합소득 과세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분리과세 16.5% 분리과세 할 것이냐 이런 선택권이 올해부터는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금을 받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좀 나이 들었을 때 연금 인출할 때는 그런 제도도 좀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은 진짜 맞추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13.2%를 먹고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쏠쏠하죠. 118만 8천 원. 네, 이거 13.2% 얻기도 쉽지 않은데 주식 투자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할 때도 한 1,200만 원까지 맞춰놓으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저율과세로. 1,200만 원 딱 맞추면 최소. 요즘은 정말 세금 관련해서 잘 아는 게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네. 그래서 조금 뭐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섹터 ETF나 뭐 지수 ETF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채권 좀 섞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